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최신 트렌드 특강 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교육에 참석해주신 국책연구기관 연구직 및 행정직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과정은 국책연구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특별교육으로서 총 4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 특강은 각 분야의 저명한 연사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특별교육입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김영욱 대표님께서 챗 GPT 전쟁과 200% 업무 활용법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헬로우 AI에서 대표로 재직 중이시며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시고 2006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21년 총 4회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선정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험한 오후 2시 타임의 교육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내용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3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드디어 탈출해서 내 일을 해야지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나와서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일만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영원한 탈출은 못할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 AI라는 게 이렇게 포커스가 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죠. 네, AI라는 건 뭐 1940년대부터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포커스를 받은 사건들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8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사업을 열심히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 조직이 막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위에 매니저들이 전부 다 외국 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렇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에 꼽는 거의 유일한 헬렌 켈러로 살아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거의 안 쓰고 살다가 갑자기 모든 대화를 다 영어로 하기 시작하니까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직속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인도 사람이 있었어요. 아파라 굽타라고 하는 인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Hey 영욱, AI is very important for you? 라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제 업무의 85% 가까이가 전부 다 AI 업무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 시간을 딱 3개월 준 거죠. 3개월이면 전환을 한다. 전환 못하면 나가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때 새삼스럽게 다 잊고 살았던 인공지능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열어보니까 온통 수학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전부 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미분, 적분, 편미분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EBS를 틀어놓고 저희 집 애들이 아빠 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학교 다닐 때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수학들이었는데 놀랍게도 다시 공부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심지어는 재밌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자본주의의 힘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다 이해가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졌어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이제 챗GPT를 사용할 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전혀 모르고도 여러분들이 AI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서점 가보시면 이런 난리가 없죠. 서점에 책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제가 쓴 책도 있어요. 여기 생성형 AI 사피엔스라는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서점에 나가 보면 제가 서점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관련돼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130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에. 그만큼 굉장히 뜨거웠죠. 작년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된 책이 50권이 채 안 돼요. 그렇게 난리를 친 것에 비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그 버스는 다 어디로 갔어?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 챗GPT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 화면에 있는 요게 인터넷에 요즘에 돌고 있는 밈입니다. 예, 요게 보시면은 치타가 빠르고 비행기는 그것보다 더 빨라요. 근데 광속은 그것보다 더 빠른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인공지능 다루기 위해서 수학을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되죠. 네,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로 해도 정말 잘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내가 한국어로 물어보면 한국어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세상이 몇 년만 더 일찍 왔어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빨리 증가되었는가를 보면 자, 이렇게 넷플릭스가 100만 명의 사용자, 1밀리언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넷플릭스가 3.5년이 걸렸어요. 근데 킥스타터하고 에어비앤비가 2.5년이 걸렸는데 근데 챗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렇죠?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넷플릭스 그 챗GPT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접속을 해 보시면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투 플러스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게 유료 사용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유료 사용자라 하면 한 달에 $20씩 내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입니다. 한 달에 $20면 27,000원 정도예요. 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100만 명이 이미 오래전에 넘었어요. 네, 몇 주 만에 100만 명이 됐냐면 단 6주 만에 100만 명이 됐습니다. 유료 사용자가. 다시 말해서 오픈 AI는 켜놓고 있으면 따박따박 한 달에 27,000원씩 내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고요. 지금 몇 명인지 공개를 안 해요. 근데 대충 유추해봐도 500만 명은 충분히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27,000원을 아까워하지 않고 쓸까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료 사용자예요. 거의 대부분이 유료 사용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챗GPT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영어 메일 쓰기를 다 얘한테 맡겨놨어요. 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본전 뽑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27,000원 줄 테니까 내 영어 메일을 다 받아 써줘라고 하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단어부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챗 GPT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 챗은 요즘에 한글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근데 GPT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죠. 그렇죠? 이 GPT라는 이 단어를 보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단어들의 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네, 제너레이티브 하면 생성형 이런 뜻이 되겠고요.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면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그리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면 변신,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단어들이 보면 꼭 필요한 요소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성형인데 미리 학습되어 있고 다음에 변신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씩 보면 전에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 쪽에 사람의 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네, 문법을 가르쳤어요. 컴퓨터한테. 네, 주어, 동사 해서 뭐 네, 영어의 오형식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그런 문법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인식하게끔 하는 게 제일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평생 자연어 처리 쪽을 연구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헛살았어라고 한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코 문법대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없던 동사들은 부지기수로 생기고 있습니다. 자, 불과 2000년에만 하더라도 구글링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그런 동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죠. 구글링, 스타한다,
그다음에 카톡한다 이런 동사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 쓰는 말들이 문법적으로 해석이 될까요? 낄낄빠빠 이런 것들 뭐 문법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안 된다는 결론을 안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말들을 모아서 그걸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말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쓰고 지금부터 쓰고 있는 인터넷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박박 긁어 모아서 그걸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하면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긁어오는 걸 크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롤링 하는 게 4,100억 개, 그다음에 웹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가 190억 개, 그리고 인터넷 이전의 지식들은 전부 다 책에 있겠죠. 그래서 책 1, 2라는 패키지에 120억 개, 550억 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인터넷상에 있는 사전, 위키백과가 30억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위에 토큰이라는 말이 나오죠. 토큰. 제가 앞에서 보니까 토큰을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이 보여요. 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토큰이라는 게 버스를 한번 탈 수 있는 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사람이 말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 이런 게 하나의 토큰이 될 수 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이런 것들이 좀 다 토큰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아놓은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GPT입니다. 저 정도 데이터가 바로 GPT-3 기준이에요. 네, GPT-3 기준이 저 정도의 데이터인데 저 정도 데이터 하면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가 13만 원 하면 되게 크고 중요한 돈 같지만 1조 하면 와닿지 않는 것처럼 이건 데이터가 너무 크죠. 이 정도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한번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인프라 비용이 한번 학습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5번만 학습시키면 100억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엔터키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2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바닥은 한때 유행어였죠. 돈도 실력이다. 이 바닥이야말로 진짜 돈도 실력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번 학습시켜서 한 번의 결론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오차를 줄여가면서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20억씩 누가 그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닥이 이제 이렇게 돈이 실력이 되고 나서부터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어에 집중하자. 전 세계 모든 말을 다 학습시키는 건 포기. 한국어에 학습하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다른 데는 개선만 해보고 어떡하지 하고 비전만 얘기하고 조용히 있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말들을 모아서 뭘 만드느냐면 바로 언어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들을 모아서 학습을 시켜놓은 걸 우리는 바로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말들만 이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얘가 똑똑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말을 모았다고 해서 분명히 바로 똑똑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 녹색 창에 들어가는 말을 함께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한. 그렇죠. 그렇죠. 해보면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대체로 도전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무한 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내가 오래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한 리필 얘기하시는 분들은 바빠서 지금 점심을 못 드신 분들이죠. 그렇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1박. 그렇죠. 전국.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은 은퇴하셨어도 전국은 무조건 노래자랑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문화권 안에 하나가 돼 있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한국어를 구사를 하면서 무한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여러 단어가 올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 도전, 리필, 동력, 궤도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일단 무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도전이 나오는 게 가장 가중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각각의 말들 사이에 가중치를 웨이트를 매겨놔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단어들을 모아서 학습시키고 하다 보면 전체 문장에서 무한 다음에는 항상 도전이 나오더라. 도전이 나올 확률이 높더라라고 하면 얘가 말을 만들어낼 때 무한이라는 게 들어오면 도전을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먹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무한 리필이 가중치가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말들을 쭉 자기가 학습하다 보니까 각각의 지금 현재 뒷단어들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아진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의 양을 쉽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뒷단어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늘려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작을 때는 얘가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데이터를 늘리기는 좋은데 데이터가 적을 때는 잘 못 맞춘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 사용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이 쭉쭉쭉쭉 생겨나는 게 보이죠? 그렇죠?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얘는 대답에 대한 단어들이 시드가 되고요. 그 시드를 기반으로 해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되게 거짓말도 나이스하고 멋지게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하는 말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름다운 금수강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까지만 하면 아름다운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은 되게 많아요. 아름다운 그녀, 아름다운 석양,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뒷단어 강산이 있으면 무조건 저기는 금수강산이겠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푸르게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놓고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 있고 여기를 맞추는 걸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주로 구글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작을 때 앞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작을 때 정확도가 높아져요. 네, 그건 장점입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학습시키는 데 점점 더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을 늘리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방식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언어 모델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글이 쓰고 있는 모델, 그리고 오픈 AI가 쓰고 있는 모델 이렇게 있는데 오픈 AI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자기 뒷단어에 대한 가중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GPT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를 맞추는 모델, 이게 이제 구글의 바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좀 적을 때는 구글이 훨씬 잘 맞추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GPT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은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과 책 데이터들을 박박 긁어 모아서 그거에 가중치를 매겨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언어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언어 모델이 크면 클수록 더 똑똑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LLM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LLM이 나오면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큰 게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또 울트라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처럼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무한정 키울 수는 없는 게 키우면 키울수록 들어가는 돈이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서 아마 좀 더 타이트하게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보다 보면 점점 커진다라고 해서 봤더니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네, 추장, 고추장, 초고추장. 네, 중간중간 이런 짤을 넣었어요. 일부러 졸지 마시라고. 네. 자, 이게 전 세계에 나와서 지금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언어 모델들입니다.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오픈 AI하고 구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작년에 굉장히 맹위를 떨쳤던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그렇죠.
메타. 네, 원래 이름은 페이스북이었죠. 그리고 메타버스가 떠나고 나서 주가가 폭락했죠. 네, 73%인가 주가가 폭락했어요. 네, 어질어질하게 빠졌는데, 네. 근데 메타도 보면은 AI 쪽에 굉장히 성과가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컴퓨터 비전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해보면 논문 검색해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 모델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뭐 구글,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학습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저 끝에 있는 거, 요게 GPT 1.0입니다. GPT 1.0. 여기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학습량이에요. 근데 X축을 봤을 때 GPT 1.0은 거의 학습량이 작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아 이거 별론데 못 쓰겠는데 하고 저는 처음에는 관심을 1도 안 두고 있었습니다. 역시 구글이 짱이지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구글이 바트 모델을 끄집어냈을 때 이것보다 학습량이 조금 더 많은데 실력이 월등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구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GPT-2가 나왔는데 학습량은 더 많은데 얘보다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별로구나, 여전히 별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GPT-3가 나오면서 갑자기 학습량이 저 위로 천장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죠. 이렇게 학습량이 극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대충 얘기해도 얘가 웬만한 걸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씩 제 미래를 다른 분에게 묻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이죠. 집에 대추나무가 있지? 라고 물으면 없어요. 라고 하면 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저 정도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웬만한 건 던져도 다 얘가 대답을 해줘요. 심지어 거짓말도 그렇게 아름답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데이터를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GPT 모델은 학습의 양을 늘리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의 양을 극적으로 늘릴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학습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돈을 여기 2019년에 한 군데서 돈을 대줬어요. 마음껏 학습해 보시라 하고. 누가 돈을 대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대줬습니다. 그렇죠? 돈 필요하죠? 아유 컴퓨터 쓰시네요 하고 쑥 들어가서는 가볍게 1조 3천억을 투자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왔다 하고 미친 듯이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군계 일학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달에 또 1조 다 썼어? 13조 추가 이렇게 해서 또 14조까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게 큰 돈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돈도 투자 많이 안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것 중에 애들이 하는 그 마인크래프트 있죠. 그거 인수가가 6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하려고 항상 보고 있는 그 링크드인, 네, 링크드인 사이트가 인수가가 32조짜리예요. 네, 그리고 저쪽 뭡니까?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블리자드, 액티비전, 그게 72조짜리 인수권입니다. 네, 심지어는 제가 직원일 때 지금은 아주 편하게 이렇게 아이폰을 아름답게 쓰고 있는데 그때는 윈도우 폰이라는 걸 썼습니다. 네, 폰은 스마트폰인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장점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폰이 되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스마트해지는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결국 망했죠. 그래서 그거 이제 노키아 지분 다 정리하고 순손실 처리한 게 16조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네, 내 건 아니지만 큰 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얘가 정말로 큰 언어 모델이 됐고요. 웬만한 것 던져도 다 맞출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면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짧은 군대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꽤 많이 보이는데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인사계, 행보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병들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일 시키는 게 일이었죠. 저 때는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예, 되게 존경스러운 게 이분들이 저한테 욕을 매번 하시는데 똑같은 욕을 두 번 한 적이 없어요. 예, 욕 GPT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가끔씩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콩콩과 나와. 그래서 뛰쳐나가면 저기 입구에 컴퓨터 택배 왔다 받아와. 이런 것도 시키죠. 그리고 미대 출신 나와. 해서 불려나가면 테니스 코트에 선 끊는 거 시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 전공 나와. 해서 불려나가면 교회 피아노 옮기는 데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갑자기 검도한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검도한 사람 하니까 이병 누구누구 하고 나갔더니 네, 그 사람은 네, 하루 종일 양파 썰기에 동원됐다고 왔었어요. 제 동기 중에 이름이 양원모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양원모라는 친구는 여기에 걸렸어요. 이름에 모자 들어간 사람 나와. 네, 결국 그 친구는 군대 이발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털모자라는 이유로 네, 군대에 배치가 됐죠. 자, 그래서 걔는 이제 제대할 때 커트라는 새로운 스킬이 하나 생겨서 네, 전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연이어서 잘하겠지라는 기대치가 있죠. 운전을 잘하면 지게차도 몰고 탱크도 몰고 트럭도 몰 수 있겠지라는 기대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식의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의 전이. 네. 이 지식의 전이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 세계의 말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놨어요. 네,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말들을 모아놨으니까 이걸로 감정 분석도 할 수도 있을 거야. 문서도 요약시킬 수 있을 거고 번역도 할 수 있을 거고 질문하면 대답도 할 거고 장문도 시킬 수 있고 문장을 재구성시키는 것도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데 언어 모델 안에서 그걸 변이시켜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챗GPT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네, 물어볼게요. 네, 뭘 물어볼까요? 네, 여기서 해질역 세종시 서쪽 하늘을 보니 왠지 눈물이 나고 술이 먹고 싶어. 이 글의 감정은 네.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바로 감정을 분석해 주죠. 네. 네, 설명에 따르면 네, 슬픔이나 우울함에 가까울 수 있대요. 얘가 이제 슬픔과 우울함, 기쁨, 즐거움 이런 사람의 감정을 8가지 이상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이 좀 길잖아요. 이럴 때는 이걸 한 줄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바로 한 줄로 요약을 해줄 거예요. 네.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해 주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바로 접니다. 네.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아마존 같은 데 쇼핑몰에다가 우리가 물건 직구를 하죠. 직구를 하면 가끔은 잘못 오거나 문제가 파손돼서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존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컴플레인 하기에는 왠지 두렵죠. 그래서 채팅을 합니다. 근데 채팅을 하면 ARS처럼 나와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들어가면 뭐 주문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귀찮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접속하자마자 바로 욕을 하는 거예요. 네, what the부터 시작해서 해변의 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주면 감정 분석을 하는 거기도 챗봇에 감정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하다라고 하면 바로 상담원을 호출해요. 챗봇이. 그래서 상담원이 붙어서 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이게 말이야. 바로 이제 강하게 컴플레인하면 그 사람들은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크레딧이 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보너스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번 써먹었는데 네, 자주 써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감정 분석은. 그래서 이제 이 감정 분석은 챗GPT 이전에도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글을 이의 내용을 영어로 바꿔줘.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영어로 바꾸는 게 생각보다 번역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메일 보내거나 할 때 좀 더 다 얘한테 다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우리가 왜 구글 번역기로 번역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꼭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한테 한두 번, 세 번, 네 번 했는데 다 너무 번역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엔 감수도 안 하고 그냥 던집니다. 네, 말이 좀 이상하면 지네가 답답하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번역 자체가 워낙 잘 돼요. 이렇게 번역이 잘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무한 도전 이런 것처럼 언어 사이에도 다 웨이트가 다 매겨져 있는 겁니다. 가중치가 매겨져 있어요. 만약에 한국어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했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I love you, 와이니, 주댐무 이런 단어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같은 랭귀지 사이에만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들 사이에도 가중치가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 더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필요한 용도대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 이걸 이제 날리지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이 날리지 트랜스퍼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튜닝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파인 튜닝. I'm fine 할 때 그 파인이에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실제로 미국의 SNS에 보면 스냅챗이라는 SNS가 있죠. 네, 스냅챗. 네, 거기에 있는 23살짜리 여성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워낙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기 GPT에다가 자기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글들 그리고 자기가 떠들었던 동영상에 있는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뭐뭐 AI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고요. 나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얘랑 대화하세요. 얘는 곧 나예요. 접속할 때는 몇 달러. 이렇게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었어요. 하루 만에 1억 4천만 원을 벌었고요. 대기자들까지 쫙 다 들어오면 한 46억 정도 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저기서 튜닝하는 과정에서 성경책을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화집, 설교문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시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갓 GPT 같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질문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저도 가서 처음엔 영어로만 돼서 영어로 질문을 해봤어요. 회사에 누가 날 괴롭혔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영어로 입력을 했더니 걔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위로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사례고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사례인데 실제로 회사 내에 보면 회사 내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 자료들을 튜닝해서 넣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질문하면 오래된 선배 같은 GPT가 나오는 거예요. 회사 내에 특히나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일단 다 풀어놓지만 걸리면 네 책임 이런 식인데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학습시켜 놓으면 얘한테 물어보면 버카로 지우개를 사면 돼? 안 돼? 이런 것들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GPT가 뭐냐 와서 발표해줘가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를 위한 챗 GPT를 만들어줘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GPT한테 내가 묻고 답하고 이러는 사이에 이게 오픈 AI 쪽에 데이터가 누출되는 건 아닐까? 또 내가 대답한 걸 가지고 얘가 또다시 학습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던 걸 또 대답을 해주진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를 위한 GPT 그리고 우리 기관이나 우리 연구단체를 위한 GPT를 클로즈한 상태에서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챗GPT를 그냥 우리가 언어 모델을 만들어 사용을 하면 좋으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좋은 말도 많지만 나쁜 말이 더 많죠.
그렇죠? 굉장히 나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쁜 말을 그냥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금방 서비스가 망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같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보면 나쁜 말이 학습이 더 잘 돼요. 네. 스타워즈처럼 다크포스가 항상 더 셉니다. 근데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서비스가 망가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6시간 만에 테이라는 챗봇 바로 스위치를 내려버렸어요. 이런 미친 이러고 바로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16시간 만에 학습을 해서 낫지는 위대하다. 뭐 이런 것들 대답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가둬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냥 보도자료 내고 빨리 스위치를 내려서 서비스를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은 여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렇죠? 이 GPT-3라고 하는 이 언어 모델이 있으면 얘가 함부로 대답하지 못하게끔 앞에다가 필터를 만들어서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상이 없으면 그때 그걸 구조화시켜서 하나의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서 안정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을 여기서는 인스트럭트 GPT라고 불러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필터가 한국어 쪽에 굉장히 약했던 검색 엔진이 있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죠. 그렇죠? 필터가 초반에는 되게 약했어요. 특히 한국어 쪽은 더 약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성인 남성들이 꼭 성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야한 걸 검색을 했더니 검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얘야말로 검색의 신이다라고 해서 빙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지금 필터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다 막혀 있어요. 좀 더 심각한 걸 물어볼게요. 마약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 네,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래야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다 인스트럭트 GPT에서 다 필터링 돼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 중에 옳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다시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거 나쁜 말이야라고 피드백을 주면 얘는 얘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 누적되면 그것도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역시 네,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여기 챗GPT를 구조화시킨 게 인스트럭트 GPT라고 했고요. 이 인스트럭트 GPT를 좀 더 채팅할 수 있게끔 개선한 게 바로 챗GPT가 됩니다. 인스트럭트 GPT까지는 그냥 언어 모델이고요. 대화가 이어지게끔 개선한 게 바로 이 챗GPT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다 하나씩 굴러다니죠. 말 그대로 굴러다녀요. 예, 발에 채이고 어디 올라가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마디 해봐요.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뭘 입을까? 네 마음대로 입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대화가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묻고 답하고 바로 끝납니다.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말의 컨텍스트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들 중에 보면 네, 이렇게 계속해서 요 글에 뒤에 요 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이걸 한 줄로 요약해줘. 위에 글을 영어로 바꿔줘. 이렇게 해도 그냥 그대로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가 이어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뭐 시리, 구글 보이스 어시스트, 클로바 이런 애들은 전혀 말의 맥락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챗GPT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ai.com. 네, 주소를 오픈 AI 이렇게 안 치시고 그냥 ai.com이라고만 치셔도 바로 접근이 됩니다.
얼마나 아껴놨던 도메인일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확실히 물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도메인을 바로 꺼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례를 보여드릴 때 제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 K홈입니다. 우연히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호미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름이 그냥 호미라고 해서 팔아요. 브랜드 이름이 영주 대장간 해서 네. 그 이름 그대로 해서 호미를 팔길래 봤더니 보통 요 근처 철물점 가보시면 한 6천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는데 여기에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에 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이분이 영주 대장장인데 이분이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일을 배워서 경상도 쪽에서 호미를 만들어서 팔아요. 네. 그래서 요거 시나리오로 해서 한번 챗GPT한테 일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K 농기구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한번 일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한국 농기구를 해외 수출하는 K 농기구의 비전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보이죠. 한국, 농기구, 그렇죠. 비전. 그러면 바로 그걸 시드로 해서 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그럴듯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얘가 그냥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어디엔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오픈해 놓은 문서들을 얘가 학습을 했다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 글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 글을 쓰려면 반나절 지나도 이런 글이 나올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한번 이렇게 비전을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야, 이게 조금 심심하다. 너무 그냥 일반적인 글이다라고 해서 한국의 IT 기술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봐봐라고 했더니 비전을 다시 쓰는데 IT 기술을 넣어서 다시 비전을 작성해 줍니다. 그렇죠. 이제 호미를 파는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일을 시켜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저거 어디서 가지고 온 거니? 출처를 한번 털어놔봐라고 하면 얘가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문서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목차를 잡는 것까지는 얘한테 부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간에 끊기면 이렇게 계속이라고 말을 넣으면 계속해서 말을 이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챗GPT는 그대로인데 지금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자, 이걸 자, 이거 컴퓨터가 정말 다운됐네요. 네. 제 노트북을 꺼낼까요? 네. 네, 컴퓨터를 좀 CPR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PR을 하는 동안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음악이 깔리니까 디노쇼 같은 느낌이 잠깐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라이브의 묘미죠. 네. 자, 이제 한국 IT 기술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줘. 요거는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요거 계속하다가 애가 계속하기 싫어서 바로 다운됐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이라고 하면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갈 때 계속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긴 거를 요구하시면 얘 중간에 끊겼다라고 하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이라고 하면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전 세계에 있는 글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이 학습을 했겠죠. 한국어를 학습하다 보니까 어떤 것도 학습이 됐냐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보고서, 결과 보고서, 견적서 이런 서류 양식들도 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걸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보도자료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보도자료는 필체를 어떻게 합니까? 약간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K 농기구는 이러이러했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약간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데 그대로 딱 만들어줍니다. 제가 최근에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서류를 정말 많이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다 썼는데 맨 끝에 결과 보고서를 또 쓰래요. 그래서 결국 결과 보고서를 챗GPT한테 맡겼더니 얘가 4장을 써줬습니다. 네, 그리고 맨 끝에 사진 넣고 설문조사 넣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15분 만에 써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K농기구 대표의 코멘트까지 이렇게 따주죠.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농업일보의 홍길동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줘라고 하면 이걸로 바로 메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얘가 스스로 메일을 보내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곧 메일까지 알아서 보내줄 겁니다. 네, 메일이 날아가는 것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메일을 쓰고 있죠. 그렇죠. 이거 내가 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비전 문서 정리해서 보도자료 만들고 메일 쓰고 이것만 해도 하루짜리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글로벌 비전이니까 뉴욕타임즈에 있는 리차드 기자에게 보낼 수 있게 영어 메일을 써줘라고 하면 얘가 바로 영어 메일까지 한꺼번에 써줍니다. 네, 기가 막히게 써줘요. 근데 이게 그냥 1대1로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영어 메일 보면 왜 앞부분에 너가 이 메일을 잘 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관용적인 표현들 들어가죠. 네, 그런 것까지 넣어서 만들어줘요. 누가 봐도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좀 배운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오피셜하잖아. 좀 더 편한 채로 바꿔봐. 라고 하면 이 문법 자체를 또 바꿔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형태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챗GPT가 이렇게 말하면 만능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챗GPT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 데이터가 언제 쪽의 데이터냐면 2021년 9월 달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일어난 일들은 얘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위험한 걸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지?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네,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많이 개선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물어보면 문재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마치 왜 옛날 그 미국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이게 좀비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누구지라고 하면 트루먼 이런 바로 총으로 쏴버렸죠. 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얘한테 물어보면 답을 못 해줍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오늘 세종의 해 지는 시간은 이런 것들 대답을 못 해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런 것들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일관성이 없는 결과물 물어볼 때마다 생성하기 때문에 똑같이 대답을 안 합니다. 네, 그다음에 거짓 정보. 네, 내가 잘 유도를 하면 거짓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에 비해서 떨어지는 한국어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먹힐지 한번 물어볼게요. 세종 무침의 레시피를 알려줘. 네,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네, 세종 무침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로 무를 주재로 무 한 개 이렇게 막 나오죠. 그렇죠? 얘는 말 그대로 내가 던져주는 말의 씨앗에 따라서 말을 생성해내는 애지 얘가 진실을 얘기하는 애가 아니에요. 챗GPT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애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를 말려야 됩니다. 네, 얘는 진실을 얘기하는 애가 아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한정식의 이름을 정의해 주는데 K-팝 스타들의 이름을 가지고 한정식의 이름을 정해줘라고 했는데 되게 위험한 이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방탄소고기, 네, 다음에 블랙핑크 퐁당, 다음에 트와이스 쿡 이런 이름들을 만들어 주는데 첫 번째 거는 밖에 나갔으면 잘못하면 전 세계 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얘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요즘에 애들 표현대로 설명충이에요. 뭔가 던져주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말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정보를 얘기하는데 그게 환각 증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네, 해줘서 그래서 네,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라고 하고요. 맨 끝에는 아름답게 정리를 해줘요. 조선시대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네, 열정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유명한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막히기도 합니다. 막히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업무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안 그래도 할 일도 많고 인력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어디에 가도 사람이 우리는 남아돈다는 팀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사람으로 뭔가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바로 빙입니다. 아까 제가 빙신이라고 했던 네, 빙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오픈 AI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빙이라고 하는 이 검색 엔진에다가 GPT-4를 넣었어요. 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무료 모델은 GPT 3.5인데 네, GPT-4는 유료 버전에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빙 검색 엔진에는 GPT-4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시키면은 얘가 GPT가 검색 엔진을 돌려서 답을 찾아서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 인구 문제를 검색하고 싶다. 머릿속으로 그럼 키워드를 떠올려야 되죠. 인구 문제 해서 검색을 하면 링크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링크를 하나씩 들락거리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글로 쓰는 거죠. 그게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검색 엔진에 가서 그냥 채팅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알아봐줘 라고 하면 얘가 검색 엔진을 돌리고요. 결과를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크롬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저 구석에 있던 엣지 브라우저를 다시 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빙 이렇게 들어가 보면 빙 옆에 채팅이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자, 답을 할 때는 이렇게 몇 가지 모드가 있어요. 창의적으로 대답을 할 거냐, 아니면 균형 잡히게 대답을 할 거냐, 아니면 사실에 좀 더 입각해서 정밀하게 대답을 할 거냐. 일단은 창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네,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해법을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바로 네, 검색 엔진을 돌립니다. 네, 일단은 저 말을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줘요. 네, 이렇게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자, 뭔가 그럴듯하죠. 통계청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믿음이 가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할루시네이션이 안 돼요. 네, 환각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자세한 정보가 있죠. 네, 이게 레퍼런스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간이든 아니면 말이 끝났을 때 눌러보면 요 글을 가지고 왔던 기사나 근거 자료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있으면은 이제 아, 요걸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목차를 먼저 만드세요. 목차를 먼저 만들고 목차를 만들고 나면 아무래도 AI가 만들어 놓은 건 내가 하려는 일하고는 좀 안 맞겠죠. 그래서 목차를 하나씩 다듬으세요. 다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나씩 여기 와서 물어보면 얘가 말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근거 자료들도 이렇게 찾아줍니다. 하나씩. 자, 그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대답이 끝나고 나면 요거 카피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자, 여기 복사 버튼 있죠. 그렇죠. 요 복사 버튼을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네, 여러분들이 뭐 워드나 아래 한글 등에서 요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해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출처까지 예쁘게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 네, 이런 것들도 요청하면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저거 물었을 때가 259달러였어요. 네, 어젯밤 종가 기준으로 333달러가 됐습니다. 그렇죠. 불과 1월 달에 제가 240몇 달러에 샀는데 그 사이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지금 수익률이 거의 38%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네, 주식은 언제 사야 돼? 이런 것들은 대답을 안 해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담당하고 있는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뭐냐? 네,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뭐 유엔 산하 단체, EU 산하 단체 이런 것처럼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비영리 단체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이 안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 밑에 오픈 AI LP라고 하는 영리 단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리 단체가 비영리 단체 아래에 영리 단체가 있고요. 이 오픈 AI LP를 통해서 투자도 받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픈 AI의 CEO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네, 한국에 왔다 갔죠? 아직 안 왔나요? 언제 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37살인데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오픈 AI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좀 점잖은 사진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도 역시 초기 투자자로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나갔어요. 2017년에 나갔는데 뭐 오픈 AI를 장악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루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픈 AI가 가는 방향과 자기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하고 상충된다. 뭐 그렇게 해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이분은 나갔어요. 그리고 이분의 빈자리에 2019년에 이 사람이 들어오죠. 네, 사티아 나델라, 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들어와서 이제 돈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픈 AI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GPT-3 그리고 코덱스 달리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달리2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됐어요? 붓과 팔레트가 있어야 되죠. 네, 캔버스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키보드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개가 빵모자를 쓰고 화가인 척 하는데 그 개의 종류는 시바견이야. 난 너한테 욕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말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AI한테 던지는 이런 명령들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이런 생성형 AI 중에 보면 미드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똑같이 말로 그림을 그려서 나온 결과물에다가 제가 포토샵으로 약간 손대가지고 그걸 미술대회에 낸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졌죠. 그랬는데 그 주최 측에서는 생성형 작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해서 쿨하게 받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미술대회에 입상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덱스라는 게 있는데 코덱스라고 하면 여기 뒤에 X가 붙어 있죠. 그렇죠. 요 X를 빼면 코드가 되죠. 그래서 얘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줍니다. 네, 저걸 이용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면 아래쪽에서 계속 뭐라 이렇게 훈수를 떠요. 마치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으면 누가 와서 말을 거는 것처럼 네, 얘가 계속 말을 걸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항상 올바른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전 세계의 가장 좋은 소스 코드들을 이미 다 학습을 하고 있어요. 오픈 소스를. 그러나서 내가 코딩하고 있으면 에이 이거 아닌데 하고 막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억셉트 누르면 그 코드가 바로 반영이 돼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만들어줘 하면 지가 코딩을 다 해줍니다. 내가 조금만 손을 보면 돼요. 제가 2주 전에 한 3일 정도 기획하고 시작했던 일이 있었는데 얘를 이용을 해볼까 하고 이용을 했더니 2시간 만에 끝났어요. 네,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중간에 한 두 부분 정도 틀린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 정도만 내가 손보니까 바로 코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연구할 때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할 때 코딩이 들어간다. 파이썬 같은 거 맡겨보면 정말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제가 꿀팁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체적인 목차를 뽑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세한 내용을 빙한테 채팅해서 하나씩 찾아오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빙에 가서 채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는데 얘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건 많은데 눈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얘는 일을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말을 좀 길게 했죠. 네,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떤 내용들을 보여줘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쓰는 거죠. 네, 문제의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목차를 잡아줘라고 하면 얘가 바로 목차를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주제네요라는 드립을 하나 치고요. 그 다음부터는 네, 바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드래프트 작업만 해줘도 굉장히 편하겠죠. 보통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시작이잖아요. 네, 초기 마찰이 제일 크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내가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카피한 내용을 워드에다가 바로 붙여넣기 하면 이 내용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챗GPT한테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막 요구하기 시작해요. 네, 그게 뭘 요구하느냐면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걸 요구합니다. 네, 아이언맨의 자비스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언맨이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다 꿰뚫고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맞춰봐 이런 것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치 있게 이런 것들 절대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부서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왔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좋고 자격증도 많고 의욕도 넘치는데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시키면은 할 수 있어요 했는데 해온 거 보면 이상하게 해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어요라고 하는데 모두가 불안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가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수는 몇 명이야 라고 물으면 그냥 인구수만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알려줘.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출력은 표 형태로 출력한 다음에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못 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꼼꼼하게 잘 시킬수록 얘는 꼼꼼하게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민국 인구수는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면 네, 바로 인구수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대답만 할 거예요. 자, 검색을 했고, 네, 그냥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고 싶은 걸 조금 더 길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지자체별로 구별해서 알려주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해요. 네, 뒤져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 아래 자세한 정보에 보면 cosis.kr이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통계청 사이트죠. 그래서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표 형태로 5년 단위로 끊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정보들, 울산광역시는 행정구역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자료가 이렇게 수치로만 나오니까 되게 불편하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10가지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저 안에 있는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정리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인구가 많은 지자체이지만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표의 자료는 5년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치 기반으로 다시 얘기해줘 라고 하면 바로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챗GPT는 말의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집요하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회사에서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거나 아니면 인권위원회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는 횟수에 제약이 없어요. 근데 빙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 보시면은 물을 때마다 여기 숫자가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원래 이게 5개였다가 20개였다가 이제 30개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30번까지는 묻고 답하고 이걸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30번 안에 대부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 이런 것들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재 저출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면 역시 대답을 잘해줘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보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나라의 정책들 이런 것들 다 오픈돼 있겠죠. 그걸 다 검색해 와서 그걸로 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조금 더 넘겨보면 네,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출산 대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주관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하면서 대답은 해줘요. 또 그렇게 대답을 해줘서 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모든 판단을 다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AI가 하는 거는 일종의 드래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검색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남성의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와 외국 연구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또 역시 바로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얘가 가지고 온 그 링크에 해당하는 그 참고 링크를 하나씩 들어가서 보고 그걸로 정리하시면 빠르게 문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PDF 자료들을 볼 일이 많죠. 그렇죠? 뭐 논문 자료라든지 아니면 리포트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PDF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PDF를 볼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것도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네, 어떻게 하는지. 예, 요게 인구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네, 월드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요게 유엔 산하 단체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자료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요게 PDF 파일입니다. 지금 링크를 눌러서 바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풀 텍스트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 자료에 대해서 요 링크를 주고요. 이 링크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한글로 요약해 주세요. 근데 제가 오탈자를 냈죠. 요약해 주세요. 이 정도 오탈자는 그냥 알아줍니다. 그냥. 그래서 방금 제가 인터넷에 있는 PDF 자료를 링크를 주고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영어였죠. 난 한국어로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얘는 한국어로 이렇게 바로 요약해서 그 PDF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보여줘요. 이 안에서 중요한 토픽이 총 몇 가지나 있니? 이런 것들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몇 년 산이니? 이런 것들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 자료도 2022년 자료인데 2022년 산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에서 왔다. 네, un.org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PDF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또다시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요약을 하는 게 녹화가 되네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네, 빙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B자 버튼 보이죠? 네, 이게 매직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나 PDF가 여기 열려 있겠죠? 그러면 이걸 누르면 바로 왼쪽에 열려 있는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요. 이것도 챗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PDF 사이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뭘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열자마자 왼쪽에 열려 있는 이 PDF 자료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별다른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영어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다시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다시 이 PDF 자료를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옆에 있는 이 채팅창에 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물으면서 네, 자료들을 요약해줘, 정리해줘, 번역해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라고 하면
지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프랑스어로 요약해줘라고 하면 바로 프랑스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네, 저는 저게 제대로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잘 됐다는 믿음은 있어요. 네. 보통 그런 것들을 시키잖아요. 야, 우리나라 무슨 문서 번역해가지고 어디 보내줘라고 하면 얘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프랑스어로 네, 바로 번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스는 여기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네, 보도 자료를 써줘라고 하면 또 이 저출산위원회에서 나오는 저 문장을 가지고 다시 보도 자료를 만들어내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다려 보면 이렇게 보도 자료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도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얘는 계속 프랑스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지금 보도 자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국어로 바꿔줘라고 하면 한국어로도 바꿔줄 거예요. 자, 시간상 조금 앞으로 넘길게요. 자, 위 내용을 한국어 보도 자료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바로 한국어로도 보도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높은 분을 모시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연설을 할 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내용으로 연설을 할 수 있게끔 네, 연설문을 만들어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천자 연설문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바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연설문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세상이 바뀌었군요.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서 바로 연설문이 나오는데 네, 딱 괜찮게 나오죠. 그렇죠? 각각의 문서들의 특징들을 얘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이나 코딩 이런 것들도 맡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엑셀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네, 함수 같은 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네, 바로 엑셀을 사용하는데 네, 여기까지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어떻게 써야 돼?라고 물어보면 얘가 바로 네,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카피하기 좋게 카피 코드라는 버튼까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저걸 카피해서 붙이면 바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엑셀에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잘 안 쓰지만 가끔씩 쓰면 좋은 기능들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 무슨 테이블 이런 것들. 아니면 엑셀에서 뭡니까? 회귀 분석은 어떻게 이런 것들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파이썬 코딩을 시켜볼 텐데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정하고 그것을 맞추는 게임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줘라고 하면 바로 파이썬 코드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파이썬 코드를 배우고 얘한테 일을 시키고 하다 보면 업무의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시키거나 간단한 것들은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학습을 하는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옛날처럼 문법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챗GPT와 함께 만들어서 네, 목표 지향적인 네, 수업을 하게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요. 예,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 이 원본 이미지를 달리한테 넘겨주면 얘가 저 이미지를 개선해 줍니다. 이렇게 자, 한식 이미지인데 원본에 비해서 좀 더 풍성하고 예쁘게 바꿔줘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식집인데 한식집이니까 황소 한 마리가 그림판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소를 한 마리 그려줘, 소가 웰컴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림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가 바로 이렇게 소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시 황소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카우로 바꿔줘라고 하면 네, 바로 이렇게 노란 소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3번째 정도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빗하게 챗GPT를 만드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에 제일 많이 바쁘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로 지지난주 2주 전 목요일 날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가 뭔가 비행사들이 조정을 하고 있으면 기장, 부기장 이렇게 있죠. 부기장에 해당하는 말이 코파일럿이죠. 그래서 내가 윈도우즈를 기장이 되어서 윈도우즈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걸 윈도우즈 11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을 때 어제 내가 작성하고 있던 그 경제 부처에 대한 문서는 어디 있지? 라고 물으면 바로 찾아줍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 설정에서 블루투스를 바로 켜주고요. 이거 너무 밝은데 밤이니까 다크 모드로 바꿔줘. 하면 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어제 레알 마드리드 축구 경기는 어떻게 하면 빙에 가서 결과를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제 윈도우즈 안에 바로 챗GPT가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올해 여름에 이제 일단 베타 서비스가 시작될 거고요. 네, 올 가을에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네. 오피스에 바로 챗GPT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훨씬 더 파급력이 크겠죠. 이게 지난달에 나왔는데, 지난달에 요거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술렁술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걸릴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에 벌써 6월 달이죠. 6월 달에 600개의 기업들이 벌써 이걸 쓰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클로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출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통 이런 거 발표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나오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 가장 잘 보여주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피스에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네, 오늘 일정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일정을 바로 요약해줘요. 나한테 비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정이 카페 AI라는 프로젝트에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드래프트 문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워드에서 문서를 쭉쭉쭉 생성을 해줘요. 근데 그냥 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들하고 취합해서 바로 문서를 만들어주고요.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발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해서 파워포인트 10장짜리 만들어줘 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엑셀에서 네, 이번 분기에 가장 잘 팔린 제품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엑셀 시트 분석해서 바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데인데 파워포인트에서 자기 딸의 졸업 축하 파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하 파티에 해당하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거야. 10장짜리로 만들 거고 역시 즐거운 느낌으로 뻔한 느낌으로 이렇게 네, 세팅을 하면 바로 파워포인트를 바로 이렇게 쭉쭉쭉 생성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사진은 원드라이브에 있는 사진들 중에서 기계적으로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골라서 저기다가 박아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기 들어가는 말 같은 걸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줬는데 이제 몇 번이고 다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줘 라고 하면 바로 말을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아까 이미지도 생성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뻔한 이미지 말고 이렇게 뭔가 새가 날아가는 그런 이미지로 바꿔줘라고 하면 네, 바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파워포인트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써도 항상 쓰는 것만 쓰잖아요. 쓰는 기능만 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미처 모르는 기능들도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할 일도 요약해주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원노트 같은 프로그램이 또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데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를 잘하는 게 네, 업무를 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미팅 같은 거 하고 나면 미팅에 대한 서머라이즈를 해줘요. 네, 이렇게
팀 미팅 하죠. 네, 팀 미팅을 하고 나면 회의록을 얘가 써줍니다. 네, 회사로 치면은 이제 대리급 정도의 할 일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미팅한 거 요약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이번 미팅의 주제는 3가지였고요. 이렇게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요. 내가 미처 미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제 그 미팅의 내용이 뭐지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미팅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면 옆에 대리를 팔꿈치로 치죠. 야,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데 그걸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네. 자, 요거 파워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요건 뭐냐 하면 RPA 솔루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예, 쭉쭉 넘어가서 요거는 내부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엑셀 자료가 있는데 분기 자료인가 봐요. 요 분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SWOT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요거 워크샵 같은 데 가면 가끔씩 하잖아요. 강점, 약점, 취약점. 그거 분석해달라고 하면 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고쳐보는 거죠. 네. 네, 저 부분만 이렇게 살짝 고쳐보면 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이 SWOT 분석을 한 걸 내일 사용할 파워포인트의 맨 마지막 장에다가 추가해줘 라고 하면 바로 파워포인트 제일 뒷장에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다 공유되는 거죠. 네, 이런 영상이 약 3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잘 요약해 놓은 게 여기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네, 사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챗GPT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명령들을 내려보시고요. 그리고 이 명령은 나한테 원하는 답이 나왔어라고 하면 그 명령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엑셀 같은 데다가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씩 고치거나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장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 챗GPT를 우리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또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계속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핸드폰을 꺼내서 QR 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정말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온라인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질의응답은 여기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그 유료 서비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2021년 9월에 학습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할 만한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필터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 좋은 말들을 다 필터링 된다고 하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그 개도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접 걸러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한번 아시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챗GPT 4.0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학습량만 봤을 때 3.5에서 영어의 학습량보다 4.0의 한국어의 학습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4.0부터는 한국어로 질문해도 영어로 질문한 것만큼 결과가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4.0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챗GPT 내에서도 빙을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2주 전에 바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면 챗GPT 4.0의 생산성과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걸 이용하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웬만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필터링 할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걸 네, 개도국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테스트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싸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일단은 필터를 만들고 필터를 테스트한 건 영어를 할 수 있는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많이 동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 챗GPT 관련해서 이제 보안에 되게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어느 연구소에서 코딩이 어려워가지고 코딩을 넣었는데 바로 해고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희도 아무래도 기관이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좀 잘 피해가면서 활용해야 네.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그 다니는 업체들 중에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에는 이제 약간 글로벌 기업들, 약간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챗GPT를 안 쓰면 경쟁이 더 뒤처질 것 같고, 사용하면 내부 소식이 바깥으로 노출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자료에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서 몇 등급부터는 외부에 노출돼도 괜찮고, 네, 그래서 등급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챗GPT에 물어보고 그냥 빠르게 네, 답을 받아 생산성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하고, 이제 몇 등급 아래부터는 이제 챗GPT에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는 게 지금 미 국방성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완전 단절되어 있는 회사 내부 시스템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2등급, 3등급은 클라우드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데디케이티드 존에서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퍼블릭 에어리아에서는 몇 단계, 이렇게 등급제로 일단은 정보를 다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챗GPT를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을 위해서 프라이빗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이제 회사 내에 서버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그걸로는 컴퓨팅 파워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클라우드 안에서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을 위해서 챗GPT를 따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럼 보안에 오히려 더 취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클라우드가 굉장히 인증 체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클라우드 안에서 프라이빗한 챗GPT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장점이 또 내부 자료들을 거기에서 보안 등급을 높여서 올려서 다시 학습을 시켜서 다시 튜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부가적인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저희가 지금 각 보안이 강화돼 있어서 각 기관별로 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요. 뭐 구글이나 이런 건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정부나 나라에서 공공기관이나 그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챗 GPT를 구축하려는 혹시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조금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저도 봤고요. 공청회도 하고 이제 전문가들, 이제 자문위원들도 뭐 모으고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하나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될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네, 기존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그 들으면서 저는 조금 두렵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이 챗GPT 버전 4가 있기 때문에 3.5를 이제 무료로 개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런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의도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제 회사는 아니지만 네, 의도를 본다면 그 의도의 많은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도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도인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GPT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AI라는 단어보다는 네, 챗GPT, 코파일럿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AI라는 단어의 헤게모니나 프레임을 기존에 구글이 많이 가져가고 있었죠. 근데 챗GPT, 생성형 AI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유리한 프레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써보시면은 그냥 단어 넣어서 검색하는 거랑 채팅을 통해서 결과를 정리해 주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수익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구글이 92%예요. 네, 그리고 빙은 무려 3%입니다. 근데 점유율을 5%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기 수익에. 이게 이렇게 제로섬 게임에서 5%면 상대방이 5%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0%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분기 수익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 한 30% 정도만 뺏어와도. 근데 실제로 요즘에 트래픽 리포트들을 보면 실제로 그게 거짓말이 아니구나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트래픽을 MS가 빙으로 많이 끌고 오고 있구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11에서 사용하는 걸 추가로 돈을 받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지만 거기서 검색하는 것도 결국 빙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빙의 점유율을 점점 높여 나가면 구글의 그 수익 구조로 봤을 때 거의 40빌리언 정도의 분기 수익이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광고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지면 구글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튜브 수익이나 아니면 앱스토어 수익이 전부 다 6빌리언, 7빌리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로 치는 거죠. 굉장히 매서운 공격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GPT 3.5 가지고 흥행몰이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예전에 돈 안 되는 알파고 가지고 바둑을 열심히 떴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전략이긴 한데 알파고는 2017년에 다 분해돼서 다른 프로젝트로 다 갔거든요. 왜냐하면 바둑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MS는 챗GPT를 가지고 수익 모델이 그다음에 계속 나오죠. 일단 빙으로 인한 수익, 그다음에 오피스에서 또 수익 나올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 전체에서 나오는 수익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챗GPT 3.5 정도는 무료로 풀고 그걸로 사용자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 모아서 사람들이 여기 가두리 안에 가둬놓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해 주셨던 분들은 강의 종료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소속과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교육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사항 전달드리고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이수는 출입구에 작성하셨던 서명부 작성 그리고 교육을 신청하셨던 교육운영 시스템의 만족도 조사 두 가지 모두를 완료해 주셔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2회차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희망하는 강의 주제, 연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그 의견들을 소중히 반영하여 더 좋은 트렌드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